다른 것보다 가장 쓰기 쉬운 글이에요. 또 겪은이를 어떻게 하면 더 따끈따끈한 상태로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까? 글쓰기 할 때 다른 어떤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해와 다시 해와 이런 일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글쓰기에 관여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자, 글쓰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절기에 대해서 알아봐요. 얘가 벼가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아까 보여줬던 그 벼예요. 이렇게 읽었어요. 너희들이 간섭기로 얘를 수확을 해라 그랬어요. 선생님 부서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으로 까나요? 당연하지. 그래서 손으로 깠어요. 그래서 100% 정말 현미가 나옵니다. 네, 현미. 실제로 해보고 글쓰기 하는. 엄청 잘 꼬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은 이음해요. 이음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목요일은 이음해요. 이음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목요일은 이음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목요 인강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모기쌤들이죠. 모기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인강 시즌1 글쓰니까 수업이다 9번째 9강 9강입니다. 주제는 몸글을 어떻게 쓰지? 몸글? 몸짱? 몸글? 네, 몸글. 네, 몸글은 어떻게 쓰지가 주제이고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강사님께서 열심히 강의해 주시면 질문도 마구마구 올려주시고요. 또 격려의 글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강을 준비해 주신 찐 무명교사 구호 선생님 자신의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찐 무명교사 9호 잘 꼬시는 교사입니다. 잘 꼬셔요? 네. 아직도 꼬십니까? 열심히 꼬시고 있습니다. 어떤 걸 꼬시시죠? 모든 걸 다 꼬시긴 하는데 제일 잘 꼬시는 건 우리 반 아이들을 잘 꼬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도 몸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잘 꼬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겪은 일 쓰기 강의를 맡은 무명교사 9호입니다. 그동안 글쓰기 강의를 다 들으셨죠? 저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글쓰기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그 내공을 많이 쌓으셔서 발표하셨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겪은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겪은 일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가장 쓰기 쉬운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겪은 일을 선택한 것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겪은 일 중에 또 겪은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따끈따끈한 상태로 아이들한테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이 절기 교육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이 절기 교육과 관련하여 글쓰기 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글쓰기 그동안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치는 방법은 뭔지 다양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냥 하시면 돼요. 글쓰기는. 저는 이제 그 글쓰기의 하나의 겪은 일을 제공하는 그 방법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교육이에요. 절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사실은 잘 알지는 못하죠. 저도 많이는 들어봤는데 하지만 실제로 얘기하라면 저 잘 모르거든요. 지금도 제가 절기교육을 3년 차에 접어드는데도 이때쯤 무슨 절기지 하면
뭐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꽤 오래 가야 이 절기에 대해서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절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절기 교육을 하면서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절기 교육은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밖에 날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짓는 건 자연의 변화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뭐 비가 오는지 그날 날씨가 어떤지 이걸 살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연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 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선생님 오늘 하늘이 어때요? 오늘 바람이 어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정말 우스운가 봐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변화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자연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절기 교육을 하고요. 또한 이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생명에 대해서 존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나가다가 뭐 그 개미 있으면 밟아 죽이거나 이러는 경우가 좀 흔하진 않나요? 좀 흔한 아이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사실은 애벌레는 농사를 할 때 애벌레는 없었으면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애벌레조차 우리가 떼서 이걸 밟아 죽이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데로 살아갈 수 있게 옮겨주는 활동도 해요. 그래서 작은 진딧물 하나도 이 진딧물은 무조건 없애줘야 하는 존재야 라기보단 아이들이 선생님 이 진딧물도 그럼 역할이 있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고 버릴 만한 것이 없고 다 소중하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기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표가 바로 이 자연의 변화와 생명 존중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겁니다. 그러면 절기란 무엇이냐? 24절기란 24절기는요, 해 움직임에 따라서 1년을 24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각 계절에 따라 날씨의 변화를 세세히 나누어 기록한 거예요. 2주 간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2주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또 나와 있고, 그럼 이때쯤이면 뭘 해야 되지? 그런 것들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24절기를 인터넷에 치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특징, 그때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취사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자료는 사실은 24절기는 낯설지만 자료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것을 내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24절기 절기 교육이에요. 자, 절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했던 대표적인 활동들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글쓰기와 어떻게 연결을 했었는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글쓰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절기에 대해서 알아봐요. 오늘 망종이다. 그럼 망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망종에 관련된 속담은 뭔지, 사람들은 이 망종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체험하러 나가요. 대부분 밖으로 나가요. 안에서 하는 활동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체험하러 나가서 이제 거기에서 텃밭에서 일을 하고 아니면 먹거리가 있으면 먹을 거 먹고 이런 활동을 하고 교실로 들어와서 그날 했던 활동에 대한 글쓰기를 해요. 그러면 글쓰기 하자 그러면 이러진 않아요. 절기한 날은 더욱더 글쓰기 하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 글쓰기 해. 그럼 제가 글쓰기 할 때 다른 어떤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해주는 말은 오늘 있었던 일을 조금만 자세히 해줄래? 하면 농사 지었던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걸 얘기해 준다거나 그래서 제가 그 절기 교육을 하면서 글쓰기 지도는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조금만 더 한다거나 하지 제가 여기에 글쓰기에 관여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다시 해와 이런 일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식견이 있진 않아서 단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글쓰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겪은 일, 따끈따끈한 겪은 일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쓰기를 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집을 냅니다. 아주 거창한 문집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프린터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집입니다.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략적인 절기교육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5월까지 소망까지 나와 있는 절기교육 계획인데요.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는데 요거는 그날 날씨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사 혼자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 환경재단, 안산 환경재단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강사 2분이 오세요. 그래서 강사 2분이 오시고 교사 1명 해서 3명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소집단으로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엄청 바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뭐 농사 짓고 아니면 저쪽 가서 먹고 저쪽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많은 수업을 하고 있지만 교사는 조금 수월하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꼭 누군가 같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혼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절기교육을 저 남편한테 소개시켜줘서 남편은 첫 해는 강사랑 같이 했고요. 지금은 혼자 하고 있어요. 물론 농사 짓기 힘들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할 수 있다. 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에 맞는 교사 1명만 더 있으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1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절기 주제곡이에요. 요 곡은 송알송알 구슬비 노래죠. 구슬비 노래에 맞춰서 요거를 불러요. 그래서 아이들이 1년 내내 이거를 절기교육 할 때마다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나오죠. 나중에는. 그 중요한 내용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입하잖아요. 여름 시작돼요. 입하. 초록세상 가득해요. 소만. 네. 요 절기명, 요렇구나. 요 간단한 특징들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노래는 제가 잘 못 불러서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불러보세요. 구슬비 노래입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중요한 특징들을, 24절기 특징들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각 절기마다 대표적으로 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봄 절기 중에서 고구예요. 고구에 했던 활동들은요. 봄차 마시기, 봄나물 카나페 만들기, 잎채소 심기, 씨앗 심기 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것은, 교사가 한 것은 봄차 마시기, 봄나물 카나페 만들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잎채소 심기, 씨앗 심기는 이제 그 텃밭 선생님께서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 봄차 마시기 했던 것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까나페 만들기인데 저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봄나물이에요. 뭘까요? 아실까요? 쑥 아닙니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맞히신 걸로 다른 분들은 아시죠? 네, 돈나물입니다. 네. 네, 요게 그 봄이 되면요, 주변에 눈만 조금 더 크게 뜨고 찾아보면 잘 보이는 나물이에요. 이 돈나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나페를 만듭니다. 그 아이들이 만들기 전에는요, 선생님 저 뭐 안 좋아해요, 저 나물 싫어해요, 막 이러면서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때 저는 꼬시기를 시작합니다. 얘들아, 이 돈나물은 하면서 이제 꼬시기 시작하고요. 이
봄에 먹는 이거는 하면서 가서 또 아이들과 이걸 만들 때는 뭐 치즈에는 뭐 이렇게 이제 꼬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글쎄 반신반의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마디씩 바뀌어요. 이제 말이 괜찮네요, 맛있네요 이렇게 바뀌고, 애들은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뭘 싫어하냐면 차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 차 싫어해요 하거든요. 작년에는 벚꽃차를 먹었었어요. 근데 벚꽃차가 좀 달콤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벚꽃차를 사지 못해서 그냥 녹차를 먹었거든요. 제주산 녹차. 그걸 먹었는데 아이들이 녹차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싫다고 얘기해요. 써요, 저 녹차 싫어해요 그러는데, 이걸 거기 이제 직접 까나페랑 같이 먹기 시작하면 녹차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 녹차는 어떤 거냐면부터 이제 또 설명 들어가죠. 제가 아마 광고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첫 어린잎을 딴 녹차로서 막 이러면서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우와, 나한테 정말 귀중한 차를 대접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날 차도 다 팔렸어요. 그래서 준비해 갔던 건 다 팔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카나페하고 차를 마십니다. 여기 다 보이죠? 준비해 간 것들. 그리고 준비해 올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잠깐 여기 보이는 일회용품이 보이긴 한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교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교사가 쓴 거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일회용품이 아닌 것들을 가져옵니다. 저희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절기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준비물이 많아요. 집에서 뭐 가지고 와. 일회용품은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은 준비물이 참 많네요 이러기도 해요. 그래도 아이들은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봄차 마시기, 까나페 만들기가 이렇게 즐겁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돗자리는요 항상 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요. 요때쯤 하는 게 이제 씨앗 심기 하거든요. 이건 봉선화 심은 거예요. 그래서 봉선화를 이렇게 심어서 교실에 두면 망종이나 소망이나 이때쯤 이제 봉선화 물들이기를 할 건데, 올해 유난히 얘가 꽃을 늦게 피웠어요. 그래서 올해 날씨가 텃밭 선생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싹 틔우기에 좋은 날씨는 아니었대요. 살짝 추웠대요. 그래서 이 싹도 좀 늦게 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봉선화 물들이기를 그때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하려고 해요. 이때 요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씨앗을 심거나 그 모종을 심으면 이게 온실 효과를 주는 거예요. 페트병으로. 얘네들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봄에.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을 이용해서 비닐하우스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덕분에 좀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칭 게임인데, 식물을 심을 때요, 하나의 종류만 심으면 안 된대요. 그럼 하나의 종류만 심으면 그 아이를 해치는 동물들이나 어떤 곤충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대로 죽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의 곤충에 얘를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식물에 얘를 막아줄 수 있는 다른 식물을 심잖아요. 그러면 곤충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이 하는 게 민트 이런 걸 같이 많이 심어준대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보단 함께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 텃밭에는 종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키우면 좋은 식물들을 지금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글쓰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2학년 글이니까 봐주세요. 맞춤법 많이 틀렸고요. 글씨도 엉망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면 오늘은 진딧물을 잡았다. 선생님께서 허브라는 식물로도 잡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딧물이 싫어하는 게 허브예요. 그래서 허브를 같이 심어요. 나는 손으로도 잡고 허브라는 식물로도 잡았다. 보리를 보호한다고 해서 기뻤다.
여기 이 보리를요, 작년 아이들이 심어놓고 갔어요. 그게 많이 자랐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딧물이 많이 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지켜줄게, 보리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길고 굉장히 훌륭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 글에도 저는 만족을 하고 다시 써와는 안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했어 이걸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절기농부하면 선생님이 해줬던 말 잘 기울여서 듣다가 이렇게 써주고 하고 있어요. 이날은 절기농부한 학교 이거를 텃밭 수업을 한 날은 대부분 아이들이 텃밭 수업에 관해서 쓰긴 해요. 네, 여기서 호박을 심고 페트병을 씌우니까 페트병에 수증기가 생겼다. 이것도 관찰해서 수증기가 생기니까 신기하다. 요 얘기 나와서 왜 그럴까를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러면 흙도 숨을 쉬는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흙이 살아있구나.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해서 쓴 글입니다. 빨리 읽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이렇게 문집이에요. 그래서 4호로가 나왔는데 좋은 씨앗 학급 문집 해서 요거는 올해 거예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요건 작년 거거든요. 2020년도 보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아이들 거 스캔해서 올린 거예요. 이렇게 끝이에요. 그래서 작업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많이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걸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쉬운 거를 선택해서 네, 고퀄리티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름 가치 있는 추억이라고 애들한테 잘 꼬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사님께서 문집 값을 주면 좋다고 해서 요번 5월호에는 값 1,000원이라고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제 아침에 한 아이가 선생님 저 돈 받았어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학급 문집값 1,000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오늘 자기가 할 일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문집 글이 조금 더 길어지긴 했어요.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1,000원 값을 해라 했거든요. 그래서 문집도 조금 두꺼워졌어요. 사실 4월보다는. 그래서 조금씩 가치 있는 글을 쓰자 이렇게 하고요. 그렇다고 다시 갔다 와 다시 와 다시 써 요건 저는 잘 안 해요. 네, 하지만 이렇게 문집은 냅니다. 자, 요거는 절기책인데요. 이 절기책은 이제 아이들이 절기를 하고 나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절기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도 가지고 왔는데 요런 절기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절기마다 중요한 것을 메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접기로 꾸민 거예요. 2학년들은 종이접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종이접기로 그 절기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애들이 다 이렇게 잘하진 않아요. 얘는 잘하는 거 가져온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절기책을 이렇게 합니다. 잘하지 않은 것도 보이죠? 저 정도 수준이에요, 2학년이. 네. 이 정도 수준으로 절기책 만들고, 이건 우리 텃밭이에요. 텃밭에 이렇게 텃밭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거 할 때도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텃밭에 꾸밀 건데, 선생님은 재료를 이렇게 제공해 줄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름을 정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럼 조별로 회의를 할래? 싸우지 않을 수 있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싸우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대요. 근데 이날 정말 싸우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날 글에 매일매일 그 써주는 밴드에 우리 애들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라고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텃밭의 이름을 만든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텃밭 상자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텃밭 상자가 다 있진 않잖아요. 저거 꽤 돈이 들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요거는 커피콩 자루예요. 네, 그래서 커피콩 버릴 경우에 거기 가서 가져오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는 샀어요. 근데 비싸진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로우백이라고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걸 사서 하면 돼요. 사실은 요거보다 더 비싼 건 뭐냐면 저 안에 들어가는 흙이 더 비싸요. 네, 그래서 흙값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자가 없어서 저희는 못 하겠는데요. 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흙을 살 돈만 준비하시면 돼요. 네, 모종은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자, 요번에는 여름절기 한번 볼게요. 소망과 망종이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소망과 망종에는 모내기를 해요. 그리고 매시청을 만들고 고구마도 심고 잎채소를 수확합니다. 잎채소는 뭐 상추 말씀하는 거예요. 상추 이런 거. 그래서 요걸 따서 먹고 하거든요. 모내기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때는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여서요. 6월에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절기 교육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씨앗 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요크루트 병에다가 심어가지고요. 집에 가서 키워서 가져와야 돼요. 이 모종을 다시 옮겨 심기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옥수수거든요. 네. 옥수수를 이렇게 아이들이 모종을 심은 거예요. 여기 모종들 보이죠? 요걸 심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모종 심기를 합니다. 이게 엄청 잘 자랐어요. 이렇게 텃밭에 다 이렇게 모종을 심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내기 위한 작업이에요. 코로나 시대여서 개인으로 했어요. 전에는 이렇게 조별로 했었는데 이때는 코로나가 한참 좀 많이 극성을 피우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이렇게 개인별로 모내기를 했거든요. 흙을 담아서 이렇게 겹겹이 쌓은 다음에 3단으로 쌓은 다음에요. 이렇게 모내기를 합니다. 얘 많이 심각해 보이죠? 네. 요 아이들이요. 일단은 흙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네. 더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흙은 더럽다. 그래서 그 흙 교육도 시작해요. 흙이 과연 더러울까? 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흙 얘기를 해줘요. 흙은 굉장히 오랫동안 너희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 부터 시작해서 흙 얘기를 하면서 차륵 교육까지 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흙 교육도 하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흙 만지는 거를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만져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만지는 걸 조금 얘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모내기를 한 거예요. 이 모내기 몇 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면 아주 볼품없이 모내기 했죠. 이렇게 한 거를 그대로 쓰진 않아요. 교사의 손이 한 번 더 가야 돼요. 이 상태로 하면은 죽는 아이들이 50% 정도는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심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자라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재작년 거. 조별로 했을 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창가에 두고 교실에서 계속 관찰해요. 여기 보면 봉선화도 옆에 보이죠? 봉선화는 그 전에 심은 거 이제 자라고 있는 거고요. 요렇게 계속 관찰을 해요. 그리고 벼는요 바람이 잘 불어야 돼요. 모든 식물들은 바람이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그럼 창문을 열어놓으면 얘가 벼가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그거 보는 또 재미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우고요. 그럼 이제 하고 나서 글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했던 것들 나오는데 애벌레가 보이게 돼요. 그럼 애벌레가 처음에는 이제 애벌레 가지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 애벌레가 너무나 이제 친숙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벌레 나왔어 물론 그러기도 해요. 저도 가끔 애벌레 갑자기 보면 깜짝 놀래거든요.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만지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항상 난 벌레는 무서운 존재가 아닌 거죠. 좀 더 관심을 계속 갖게 돼요. 그리고 3학년은 그 애벌레 키우기가 나와요. 그래서 3학년과 연계하면 정말 좋은 수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 아이는 이제 텃밭에 가서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썼죠. 이렇게 아이들이 씁니다. 쓰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했던 거니까 바로 따끈따끈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선생님이 했던 말, 나중에 할 때는 머리가 가려지는 모자, 긴팔옷을 입고 오시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농부의 자세로 가는 거예요. 네, 절대 샌들 이런 거, 크록스 신고 오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놀러 온 게 아니니까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사용 복장으로 오라고 꼭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보여주고 싶은데 그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정말 농부들이 쓰는 이렇게 모자 입고 뒤에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팔토시까지 하고 와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글을 쓴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막 너무 이제 쓸 게 많아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해요. 예, 지렁이 보았다 보이죠. 이 지렁이 본 게 지렁이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신받다예요. 지렁이가 있는 건 흙이 건강하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3단으로 넣고 여기 흙을 3단으로 넣고 물을 넣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모 심을 때 흙을 넣는 방법이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 잘 쓰잖아요. 그래도 잘 쓴 거 가져오긴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 보면 내 오이가 빨리 무럭무럭 자라면 빨리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맛있는 오이도 먹고 토마토도 심어봐서 즐거웠던 것 같아. 나중에 수확해서 맛있는 거 많이 해먹고 싶다 이렇게 나오죠. 빨리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이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교할 때요. 여기를 꼭 지나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자랐지? 한 번씩 꼭 보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 주기도 해요. 근데 물 주기는 아이들이 하는 거는 조금 버겁긴 해요. 이제 밭이 많이 커져서.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 갖는 아이들이 꼭 나와요. 네. 자, 이 친구는요, 뭐 심었는지 종류를 썼어요. 녹두, 팥, 콩, 옥수수 등이 있었다. 이렇게. 네. 요거는 이제 매실청 담그기입니다. 저희가 요거는 19년도에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매실을 준비해서요, 아이들이 매실 여기 똥을 따요. 네.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담급니다. 요거는 다음에 먹죠. 그래서 다음에 이걸 언제 썼냐면 저희 시장놀이 할 때 매실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매실 주스 판매 엄청 많이 잘 팔렸어요. 이게 금방 돈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완두콩을 따서 쪄먹은 거예요. 애들 콩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건 맛있대요. 하지만 집에 가서 안 먹잖아요. 하지만 이건 맛있어요. 내가 키운 건 맛있어요. 그리고 솔직한 애들도 있어요. 솔직히 맛은 없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쓴 거예요. 매실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와있죠. 매실청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는 매실 꼭지를 따서 매실을 병에 넣고 설탕을 다 넣고 굴러줬다 이렇게 나오죠. 굴린 후에 올리고당도 넣고 또 굴려줬다. 저 하나도 안 가르쳐줬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예요. 몇 분 후에 끝나고 무슨 뭐지? 여기 뭔지 몰라. 어쨌든 쌀뜨물에 뭐를 넣고 이 설탕을 2스푼 넣고 소금을 한 꼬집 넣었다. 이게 EM이에요. EM을 넣었다는 건데 근데 뭔지 몰라. 여튼 넣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써요. 그래서 매실청은 무슨 맛일까? 이게 궁금한 거죠.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쓰는 아이인데 네, 아까 그 친구가 한 걸 더 자세히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그 EM 효소 넣어서 만든 거 선생님이 항상 매일 아침에 안녕 하고 열어봐야 돼. 뚜껑을 열어주지 않으면 뻥 터져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쓴 거예요. 뚜껑 열 때 소리가 피식 뽕뽕 소리가 난다고 한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매실청 만들 때 이때 깨질까봐 조마조마했다라고 썼잖아요. 이때 그 올리고당 넣고 매실 넣고 이렇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이게 깨질까봐 조마조마했다 이렇게 쓴 거고요. 기다리면서 조금 짜증이 났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가서 좀 알려줘야 되니까 기다리는 게 짜증났다 이렇게도 쓰고 애들이 해요. 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쓰는 친구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제 가을을 갈게요. 가을에는 상강인데요. 벼를 수확을 하고요. 이때 밀과 보리를 심어요. 그래서 다음에 봄에 수확을 합니다. 올해 수확을 했거든요. 그리고 목초에 벌레 잡기를 이때 해요. 벼 수확한 걸 보여줄게요. 이거 아까 보여줬던 그 벼예요. 이렇게 익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수확을 합니다. 아이들 수확하는 거 보이죠? 모든 별로.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이때 이게 3학년이에요. 3학년에 뭐가 나오냐면 빗살무늬 톡이 뗀석기, 간석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요거는 작년 거예요. 1인용으로 했던 거 수확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션이 뭐냐면 너희들이 간섭기로 얘를 수학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간섭기 보이나요? 얘가 들고 있는 게 간섭기예요. 여기 얘가 잡고 있는 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확한 걸 빗살무늬 토기에 담아와야 돼요. 여기 미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보이죠? 얘네들 지금 간섭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게 찰흙이거든요. 찰흙을 며칠 이제 단단하게 굳게 해놓은 다음에 애들한테 줘요. 간섭기 만들어라. 그래서 애들이 밖에서 지금 사포에다 간섭기 만들고 있는데 사포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학교 계단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요거 하고 나서 뒤처리하느냐고 혼날까봐.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갈아요. 그래서 요거 갈아서 멧돼지 잡기도 했고요. 멧돼지는 뭐냐면 멧돼지는 풍선이에요. 풍선을 운동장에 놓고요. 시작해서 가가지고 풍선을 이거 간섭기 한 걸로 이렇게 터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터트리지 못하면 멧돼지를 먹을 수 없어요. 이 멧돼지는 나중에 뭘로 변하냐면 마이쮸로 변해요. 네. 그래서 요거 우리 반에 2명이 잘 안 터져가지고 퀴즈를 냈어요. 어머님들 얘는 멧돼지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못 잡았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썼는데 잡았어요. 마지막에 끝까지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 간섭기예요. 요걸로 아까 수학을 하라고 했더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거 나중에 글이 좀 나오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걸로요 애들한테 꼬시는 건 어떻게 꼬셨냐면요. 너희 이거 수학 잘하면 껍질도 까야 돼요. 껍질도 그 돌판처럼 도구를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도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막 돌을 가져오긴 했어요. 그랬더니 쌀이 막 부서지는 거예요. 선생님 부서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으로 까나요? 당연하지. 그래서 손으로 깠어요. 그래서 100% 정말 현미가 나옵니다. 네, 현미쌀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나와요. 좀 이따 글쓰기에. 그래서 꼬신 거예요. 우리 너네 이거 하면 선생님이 뻥튀기 해줄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뻥튀겨서 먹자. 했는데 뻥튀기 아저씨만 이걸로는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얘들아 우리 쌀 해먹자. 떡. 떡 그거 넣어서 해먹자. 그래서 이게 해먹은 거예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겸 네, 가래떡 데이로 해먹었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남지를 않았어요. 이 교사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얘네들이 너무 잘 먹었어요. 조청이에요. 요 밑에 있는 거. 조청도 같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가래떡이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너네들이 깐 쌀이야. 니네들이 깐 쌀이 여기에 들어있어. 찾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 진짜 여기 조금 색깔이 달라요. 니네가 깐 그 쌀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안 먹는데요. 요거는 그 했던 수확한 것을 겨울을 대비하여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추수한 거예요. 여기 보이죠? 너무 힘들었다. 별을 깠지만 안 까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 친구도요. 너무 힘들다. 껍질을 깠는데 너무 힘들다. 한 번 더 정교하게 까야 한다. 힘들다 이거예요. 학교를 오면서 까야 되겠다. 힘들지만 다 까고 나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더 재밌죠. 소감은 다음에는 조금만 길러야겠다.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든 거예요. 얘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됐다고 얘가 얘기했어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했던 것들을 나오는데 조금 더 보여드리면 여기 이 친구가 쓴 거죠. 그건 바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되어서 도구를 이용하여 껍질을 까는 미션이야. 나는 도구가 없어서 결국엔 손으로 다 깠다. 이거죠. 그래도 선생님이 뻥튀기로 해준다니까 괜찮다. 이렇게 꼬셨어요. 네, 이렇게. 이 아이는 애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추수를 땡볕에서 한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래도 선생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시려고 한 거는 하라고 한 건 다 했다는 거예요. 너무 뿌듯하대요. 자기는 하라고 한 건 다 했으니까. 그리고 꼬신 거 나오죠. 뻥튀기를 빨리 만들어 먹고 싶다. 네, 이렇게 나와요.
추수했던 거. 근데 아이들이 뻥튀기 때문에 하는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예, 아주 뭐 농부들이 정말 힘들겠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쓰라고 하면 이 아이가 쓴 거예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들 것 같았다. 앞으로 밥을 먹을 땐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 친구도 추수하는 것보다 쌀로 만드는 게 더 힘들었다. 이게 까야 되잖아요. 그거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도 벼에 있는 껍질을 까는데 도구를 쓰면 쌀이 부서져서 벼는 맨손으로 깠다. 맨손으로 까니 손톱이 아프지만 선생님이 껍질을 다 벗기고 나한테 주면 뻥튀기로 가져올게 라고 하셨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힘든데 기계 없을 때는 맨손으로 이렇게 깠을까 궁금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아빠를 동원을 했어요. 얘가 못하니까. 아빠가 집에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결국 그날 다 까서 가져갔다. 요건데 어떤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집에서 새쌀을 가져온 거예요. 까기 힘드니까. 근데 현미와 새쌀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이거 우리 쌀 맞아? 그래서 색깔을 딱 보여줬어요. 근데 아이가 자백을 하더라고. 아니요. 우리 쌀을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시 가져와서 까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현미니까. 네. 그래서 현미 먹는 애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현미 먹는 아이들이 그거 아이들이 알까요? 그래서 결국은 다 깠다는 거. 쉬는 시간마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이걸 깠어요. 네. 이 친구죠. 네. 협동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농사는 힘들 것 같다. 협동해야 되거든요. 추수하려면. 네. 자, 여기도요. 까는 게 힘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추수했던 거. 여기 보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농사는 혼자 못하니까. 이렇게 다 같이 해야 되는구나. 여기 보면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잘랐다. 이거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가위가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도와줘서 겨우 추수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문집도 하나가 나옵니다. 주제는 추수. 네, 아까 보여줬던 거 요거예요. 네. 지금 겨울은 입동인데요. 요게 대공사예요. 입동은 김장 채소를 수확하고요. 김장을 합니다. 수확한 거예요. 작년에. 네,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수확하는 거, 배추. 수확하고 여기는 이걸 뭐라 쑥갓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매운 거. 겨자. 예, 살짝 매운 거. 겨자채. 아닙니다. 땡.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선생님도 아시죠? 김치 하시는 분들. 예, 김치에 넣는 거. 갓! 정답! 예, 갓입니다, 갓. 갓 다듬기, 파 다듬기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서 남자아이가 힘들다고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요. 나 이런 거 집에서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농사 지은 거랑 배추를 좀 더 샀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절여요. 이렇게 절여서 집으로 가져가요. 통으로. 그래서 절인 걸 집에서 다시 씻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김장을 했어요. 김장한 거 보이죠? 네. 이렇게 김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김장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한 거예요. 양념을 엄청 많이 흘려서 내가 김장을 더럽게 못한다고 느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없어? 막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쓴 거고요. 이렇게 김장했던 얘기를 쓴 거예요. 조금 다른 글 중에 집에 와서 먹었는데 약간 배추 맛이 남았고 싱거웠다. 다 맛있다고 안 써요. 자, 이렇게 김장했던 거 쭉 쓰고요. 좀 빨리 넘길게요. 추신으로 쓴 친구가 있는데 요 친구요. 요건 왜 추신이 들어갔냐면 아이들이 그날 글쓰기를 하고 요거는 문집을 위한 위에서 다시 쓴 거잖아요. 그때 고쳐도 돼, 더 써도 돼 했거든요. 얘가 추신 쓴 거예요. 집에서 고기랑 먹었더니 별로 맛이 없어요. 네. 맛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맛있다, 어떤 친구는 맛없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했던 거. 예, 그래도 자기가 한 거니까 부모님이 맛없다고 하겠어요? 맛있다고 하니까 뿌듯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김장하고 문집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집이 이것도 김장한 문집이거든요. 요 문집. 그래서 표지 디자인은 아이들이 하고요. 안에 글만 요 글만 제가 그냥 스캔해서 올린 거. 요렇게 문집이 나옵니다. 글쓰기. 네. 그리고 했던 것들 잠깐 보여주면 작물들입니다. 이렇게 수확한 걸로 점심에 먹고요. 옥수수 아까 심은 거 있죠? 이렇게 자란 거예요. 엄청 많이 자랐죠. 요거 옥수수 해 먹었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 만들어서 목초액 만들어서 벌레들 오지 않게 뿌려주는 이런 작용이고 상추 하나씩 따가지고 가요. 많이 따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뭐가 이렇게 자란 거. 이 아이도 뿌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콩따기예요. 앉아서 콩 따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요. 조별로. 근데 엄청 재밌어요. 이거는 스스로요 만들어 본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안경 만들어서 한번 해봤고요. 요건 이제 텃밭 디자인한 거 3월 초에 하는 거죠. 이렇게 반별로 디자인 해봤고요. 요게 요 방금 있었던 하지에 있었던 거거든요. 요게 뭐 하는 거냐면 요렇게 감자를 수확한 걸 씻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수확한 거 보이죠? 어떤 애가 감자는 캐는 건 줄 알았는데 뽑는 거였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거는 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텃밭에다 조금 심었으니까 네 뽑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 거 이렇게 감자 찧어서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기. 네, 잘 안 먹는 아이들을 먹어요. 이렇게 집 만들어주기 이런 활동도 요 근래 한 활동이 이런 거고요. 옥수수요 수확한 거 요 정도만 먹어요. 많이 못 먹어요. 한 자루씩 못 먹어요. 네네 이렇게 몇 알씩 먹고 수박 예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네 지금 보이는 텃밭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예 봉선화 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는 모기 기피제를 만들었어요. 요거 만들어 놔서 요거는 다음 절기 수업 때 아이들한테 줄 거고 요거는 보리 이제 조금씩 수확하고 한 거예요. 예, 가위로 수확한 거죠. 이때는 네. 이렇게 해서 깠어요. 여튼 요 작업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네. 요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네,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전시회도 열어요. 시상식도 있습니다. 네, 박 시상식, 무도 받고요. 마지막, 요거는 이제 겨울에 하는 건데, 새 모이통을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새가 와서 직접 먹는 거예요. 여기 직박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관찰하는 재미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게 오늘 하루는 글쓰기 공책이에요. 저는 이렇게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주라고 하기보단 절기 농부학교에 따라오는 글쓰기이지만 나름 재밌는 글쓰기예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박인데요. 저는 꼬신다고 그래서 미모로 꼬시는 줄 알았는데. 네. 뭐죠 그거? 쌀로 만드는 거? 뻥튀기. 뻥튀기로 꼬시는군요. 뻥튀기로. 네. 뻥튀기 떡 주로 먹을 걸로 꼬십니다. 그게 최고거든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질문들 몇 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기 교육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계기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그런데, 절기 교육을 할 때 처음부터 글쓰기를 연결하셨는지 아니면 글쓰기를 연결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네. 절기 교육을 시작하게 된 거는요. 저희 학년부장님이 요 절기 교육, 환경 교육에 관심이 많으세요. 같이 동학년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마음이 잘 맞아서 우리 동학년 하자 이렇게 돼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과 3년째예요. 3년차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부장님이 많이 하시죠. 이제 얻어먹는 게 많긴 해요. 근데 그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가 네, 글쓰기는 어떻게 글쓰기는 연결하게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하고 나서 저는 글쓰기는 그 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질 좋은 글쓰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글쓰기는 계속 했는데 계기가 하나 있었다면 어떤 어머님 제가 숙제로 내줬더니 글쓰기를
민원 같은 민원 아닌 민원 그런 게 들어왔어요. 왜 글을 매일 쓰게 하느냐고. 오. 네. 그것도 이제 숙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 아까 어떤 아이가 왜 빽빽하게 채워서 쓰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싶었던 거죠. 이 아이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쓰는데 어머니는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도 완벽하게 보내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그렇다면 집으로 보내지 말자. 학교에서 쓰자 해서 시간이 남으면 글쓰기를 했어요. 근데 절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글쓰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운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글이 아까워. 그래서 그럼 문집을 만들어 볼까? 글을 계속 쓸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문집까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아, 그렇게 연결됐군요. 네. 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절기 교육을 처음 시도하려는 분들에게 네. 좀 이렇게 접근성이 쉽게 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네. 있을까요? 팁 가져왔습니다. 아, 팁 가져오셨어요. 역시. 자, 여기는 녹색교육센터가요. 이 절기교육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교육센터의 강사들이 파견되긴 하는데 요거를 강사를 따기는 좀 하늘의 별 따기 같지만 거기에는 요런 책들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네, 여기에 네네. 보면 여기는 저학년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절기에 할 만한 활동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보이죠? 학년별로. 네, 학년별로 있어요. 학년별로 지금 세 학년에- 개로 나눠져 있네요. 네, 네. 1, 2, 3, 4, 5, 네. 6. 아. 이 책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사는 거고요. 비쌉니다. 한 권에 12,000원. 네. 네. 굉장히 비싸죠. 왜냐하면 여기는 한 번에 많은 거 인쇄할 수 없어서 비싸대요. 단가가. 그래서 저도 이거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참고하는 거. 아까 그림이 여기에 나온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그림을 참고를 했는데 여기에 이걸 보면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아하. 네, 요거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요. 절기 하는 게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네. 아, 이어지는 질문인데 네. 아마 절기는 이렇게 내용이 정해져 있지만 학년별로 조금 같은 활동이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잘 네, 소개되어 있군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아이들 수준에 맞게. 네, 저학년은 저학년 수준에 맞게, 고학년은 고학년 수준에 맞게 하고요. 이 절기 교육하고 저희가 항상 같이 하는 게 환경 교육 같이 하게 되거든요. 환경 교육을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연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교육은 항상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 손수건을 사용하잖아요. 저도 손수건 잘 사용 안 했는데 애들을 꼬시려면 제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수건 사용하고 아이들도 손수건을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 교실에서도 물티슈 사용하지 않고 걸레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그런 실천들이 다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환경 교육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과 연결. 네, 네. 그리고 직접 겪고 네. 또 글을 쓰고 문집을 네, 네. 만들고 네.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네, 전체로 다 연결되는데 이게 3, 4학년에 연결하기가 훨씬 더 좋기는 해요. 아, 네, 좀, 교육과정상. 네, 교육과정상 잘 연결이 자연스럽게 다 됩니다. 연결될 수 있지만 네. 3, 4학년을 먼저 하면 네, 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네, 네. 아이들이 아.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처음 만난 3월부터 바로 시작하나요? 아니면 학급의 어떤 틀이 좀 잡힌 후에 시작하나요? 아, 3월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3월에 시작할 때는요, 바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요. 3월에는 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좀 더 기초를 다지는 네, 거예요. 네. 흙은 살아있을까?부터 시작하는 거죠. 간식. 그래서, 예, 흙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흙을 막 그림을 그려. 여기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 대해서 막 그려보고서 과연 그런 것들이 있을까 가서 직접 가서 흙을 파요. 네. 파보고 무엇이 있는지 관찰을 하고요. 그러면 그 안에 뭐 나무 뿌리, 벌레,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내요. 그리고 그럼 흙은 죽어 있을까 살아 있을까 해서 흙을 그대로 담아서 그냥 둬봐요. 물만 줘봐요. 그러면 거기서 풀이 나오잖아요. 근데 풀은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살아있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풀이 무슨 풀이야?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는. 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24절기는 어떤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이론적인 거, 3월에 좀 이론적인 거 들어가고 4월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괜찮다. 바쁘잖아요. 한 달 정도는 기초를 네네. 하고. 기초 다지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네.
예, 아까 강의 중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언급된 이야기인데 담임 교사 혼자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의 도움을 받기도 하시나요? 저희는 2학년 전체가 하고 있고요. 3학년 할 때도 3학년 전체가 했고요. 신청을 해서요. 어디에 신청했냐면 환경재단이 있어요. 환경재단. 거기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환경재단에서는 강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강사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저희 절기교육을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절기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 강사분은 텃밭 관련된 걸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절기와 관련된 것을 좀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하는데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는 우리 남편이 혼자도 혼자 하고 가능하다. 있습니다. 네, 혼자도 네, 가능하다. 혼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하지 전에 않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혼자 하셨어요. 혼자 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근데 대규모로 한 학년이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럼 뭐든지 대규모예요. 생각보다 돈이 네, 그럼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우리 반끼리 하면 네,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네. 아이들이 그 농사, 절기 또 이런 자연을 경험하게 하고 바로 겪은이를 쓰게 하는 거 이게 네. 좀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정말 인상 깊었다고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요. 동안 식물을 가꾸게 된다면 네네. 꼭 이렇게 절기를 안 하더라도 네네네.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뭐 작물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봉선화 있잖아요. 봉선화. 봄에는 봉선화가 괜찮아요. 봄에? 물들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 끝나기 전에 물들이기까지 끝나요. 그걸 키울 수 있고요. 얘는 이제 전반기 1학기에 끝나죠. 그 무렵에 그 소만에 아까 망종에 모내기 있었잖아요. 모내기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 모내기 한 것을 그 창가에 두면요.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죠. 수확할 때까지. 네, 수확할 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확을 하면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좀 힘들다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그거는 꼬셔야죠. 꼬셔야죠. 먹는 거로. 네, 네. 꼬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봄에는 봉숭아. 봉선화, 예, 봉선화. 봉숭아. 네. 가을에 이제 모내기, 모내기를 해서 봄에서, 네, 가을까지는 가을까지. 예, 쌀, 벼, 네, 네, 네. 벼를 키우면 되겠네요. 자, 좋은 팁 되셨죠? 네. 오늘은 찐 무명교사 9호 예, 꼬시는 교사를 만났는데요. 저도 한번 꼬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뭔가를 실제로 해보고 글을 쓰게 하는. 엄청 잘 꼬실 것 같습니다. 미모가 좀 딸려서 저는. 먹을 거면 됩니다. 저는 머리를 만지는 걸로 꼬십니다. 머리가 자라는 걸 만지는 걸로 네, 꼬십니다. 엄청난 꼬심을 당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반을 밀면 꼬심을 네, 네, 당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강의를 주셨는데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기쌤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